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기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위주로 좀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자분들이 아침 일찍 물어보는 게 그날의 가장 핫한 현안이거든요. 근데 오늘 기자분들이 많이 물어봤던 내용은 뭐 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선거기일이 언제쯤 잡힐 것 같아요? 라는 부분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후임을 지금 임명하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선거기일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여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선거일 전망과 관련해서 어제 소위 말하는 찌라시가 돌았어요. 어제 저녁에 아마 받은 분도 많을 텐데 4월 4일에 선고될 것 같다. 또 탄핵이 기각될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찌라시 내용이 지금은 헌법재판관들 평의에 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판소 연구관들이나 그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보를 조합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4월 4일 선고가 원래는 지금도 많이 늦었거든요. 4일에 선고를 해야 맞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일로 예상된다라기보다 4일 선고가 거의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 왜냐면 18일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잖아요. 임기 일주일 전에 보통 휴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임기를 일주일 앞두고 선고를 한다는 게 좀 부담일 수 있어서 그동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자기 임기 때문에 재판을 좀 빨리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뭐 아실 겁니다. 뭐 발송송달 반대신문권 초시계 이제는 뭐 다 아시겠죠. 그렇게 재판을 너무너무 빨리 서둘러 왔는데 지금 이제 재판이 끝나고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무려 35일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11일, 박근혜 대통령 때 14일, 한 2주 상간에 보통은 선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 재판을 하면서 그 재판 연구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정문을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논리만 서면은 결정문들을 써가지고 아마 지금쯤이면 인용결정문, 기각결정문, 각하결정문을 다 써서 각자 의사표명만 하면은 그 결정문을 조합해서 판결문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멈추니까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죠. 아, 문영배 재판관이 빨리 하려다가 뭔가 탈이 났구나. 탈이 난 게 문영배 재판관 입장에서 탈이 난 거죠. 본인은 탄핵 인용의 표를 던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자기 임기 안에 하겠다고 그렇게 서둘러 놓고 또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이 사건을 놓고 도망가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4월 금요일에 선고가 보통 된다라고 보면 4월 4일 또는 11일에는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18일이 임기니까 임기날 선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4월 4일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문영배 재판관이 정치적 중립을 그냥 내팽개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편에 드는 거거든요. 이 판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판결 시기에 있어서도 어느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마은혁 임명하라고 난리치고 천막장사 치고 그 다음에 이 연쇄탄핵, 동시탄핵까지 하겠다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호준 씨가 나와가지고 초선 의원들 6명 벌 세워놓고 왜 동시탄핵 안 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마은혁 후보가 임명되지 않으면은 대통령 탄핵은 물 건너갔다. 이게 지금 정말 이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안개 속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안개가 걷히고, 아, 이거는 기각 각하 쪽이 확실하게 평의 과정에서 그게 드러났구나. 최소 3표, 또 4표는 확보됐구나. 탄핵 기각이나 각하 쪽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빨리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입장과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요. 첫 번째 변론이 종결됐을 때 종결을 서두르지 마라. 조금 시기가 예를 들어서 그 후임 재판관 문제가 정 문제가 되면은 여야 합의로 또 후임 재판관 문제를 협의하면 되니까 재판은 재판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라고 했는데, 재판을 더 이상 안 하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한 번만 더 재판 열어달라고 해도 칼같이 잘랐잖아요. 그러고 나서 30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재판을 여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선고를 하려다가 못하는 상황이 되게 우습게 된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뿐만 아니라 무슨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위가 서려면 이런 식으로 시기를 가지고 눈치를 봐가지고는 권위가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4월 4일에 해야 된다. 늦어도. 안 되면 11일로 가는 것도 너무 이상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이거는 문영배 재판소장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다. 본인이 소송지휘권을 발휘해서 막 해왔고, 법령상으로도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은 문영배 소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본인이 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문영배 재판관이 잡으려면 잡는 건데 일부러 안 잡고 있다.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고의로 민주당 편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됐어요. 30며칠이 됐기 때문에 판결문 다듬고 무슨 논리 다듬고 의견 쓰느라고 그런 것들은, 이분들은 그 재판을 평생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구관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판결문을 쓸 때 하루면 충분해요. 지금 초안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내가 의견을 좀 바꾸더라도 하루 만에 확 바꿀 수 있습니다. 내용을 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평일을 30분이나 1시간씩 하고 그만해버린다는 거죠. 4월 4일로 지금 발표가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방송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4월 4일로? 그대로 이어갈게요.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와중에 4월 4일로 선고기일이 잡혔네요.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재판을 끌었을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4월 4일 선고가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4월 18일까지도 만약에 선고를 안 잡았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어제 이제 저희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원래 후임 문제를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4월 4일로 잡혔으니까 조금 전환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은, 4월 4일로 잡히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후임을 임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무 복귀돼서 대통령으로서 이 헌법재판관을 제대로 임명을 해야지.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권한은 있지만, 하지만 임시직이고 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그 권한을 자제하는 게 헌법상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행이 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게 대선 국면이 되니까 재판소장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어제 민주당이 사실은 자기들 유리하겠답시고 법안을 발의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해졌어요. 왜냐하면 어떤 법안을 발의했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법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반대 해석을 해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법률안으로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4월 18일 이후에 헌법 재판관 구성 문제는 여야의 어떤 좀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후임자를 지명하는 문제는 또 마은혁 후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은
듬성듬성 규정하고 그 부분을 여야가 정치로서 메꾸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 협의를 통해서 좀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4월 4일로 선거기일이 잡히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무슨 후임자 임명 문제는 이제 나중에 문제니까 일단 그 문제는 이 정도 언급하고 끝나고요. 4월 4일 선거기일, 저는 이제 더 이상 평의로서 이거 재판을 끄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4월 4일에는 적어도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고요. 4월 4일에 선고가 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끌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문현배 수장이 왜 이렇게 재판을 끌었느냐. 그러면 재판을 끄는 과정에서 뭔가 탄핵 기각과 각하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선고기일을 발표하고요. 최종 판결을 합니다. 최종 판결이 중요해요. 왜 선고기일을 잡아놓고 판결을 하느냐. 판결은 거의 선고 직전에 해요. 지금은 평의라는 걸 하게 돼서 소위 말하는 대충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서로 추론하는 것이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마음을 좀 감추려는 사람이 있으면 탄핵 인용 의견의 판결문과 탄핵 기각에 관한 판결문 초안을 헌법재판 그 연구관한테 둘 다 써보라고 하는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갑자기 탄핵 인용인데 기각 관련된 결정문도 써보라고 하니까 기각으로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현재 평의 단계에서는 잘 모르는데 다만 확실한 것은 탄핵에 대놓고 찬성하는 재판관들이 적어도 6명은 아니다. 3명 또는 4명은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토론 과정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선고기일 발표되게 되면 거의 관례적으로 선고기일 직전에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평의로 어떤 걸 했더라도 마지막에 마음을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보수 성향 재판관들은 그동안 그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재판을 마음대로 다수결로 끌고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막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명 안 하고 좀 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판결을 통해서 내가 기각인지 각하인지 최종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 토론 과정에서 그게 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 위반을 계속 세게 지적하는 재판관들이 있으면 탄핵을 찬성하는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반대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그동안 빨리 선고를 하려다가 미룬 이유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반대 의견이 강하게 표출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고기일이 잡혔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면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과 또 대한민국의 앞으로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이제 중요 재판에 선고가 있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서 이번 탄핵 재판을 꼭 기각 또는 각하 해줄 것을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저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처럼 법도 마음대로 해석하고 헌법도 마음대로 해석하고 위헌적인 법률안도 막 밀어붙이고 국무위원도 동시 탄핵하고 이렇게 힘자랑하는 정당에 지금 이런 식으로 더더군다나 형사재판이 여러 개 있는데 셀프 사면하듯이 법안까지 제출하는 법안 민주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심판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민주당은 심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저는 탄핵 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설 중간에 발표가 돼서 어떻게 보면 주제가 좀 바뀌었네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